한국인의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문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병에 걸리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오늘은 혈당을 높이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최신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 소식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당뇨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전, 비만,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당뇨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행동.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염증이 있는데요.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염증 유발인자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에 있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 밀어 넣어주고 이후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밀어주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인슐린 기능이 매우 둔감해지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염증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베타세포라고 하며 염증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파괴시키고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인슐린 분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베타세포의 숙적인 염증,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염증이 실제로 인슐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어 1형 당뇨, 2형 당뇨 중 인슐린 분비가 덜 되는 당뇨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이나 정제당 같은 걸 많이 먹어 체내의 당독소를 높이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는 행동들입니다. 당독소의 위험성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를 구울 때 풍미를 일으키는 카라멜라이징 현상이 일어나면 당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빵, 떡, 과자, 감자튀김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열을 가하면 당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염증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통해 해소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상태로 몸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염증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몸의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나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데 여기서 다시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지속, 반복되게 되면 염증 활성도는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르티솔이 나오며 그로 인해 포도당이 증가해 인슐린을 계속 작동을 하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뱃살이 많이 찐 경우입니다. 과체중으로 뱃살에 지방세포가 많아질 때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혈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높아지면 이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심지어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물질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염증 활성도가 높아져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일회용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회용이라면 주로 종이컵, 알루미늄, 호일, 일회용 용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우리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등이 들어옵니다. 이런 물질은 몸속에서 면역계 교란 물질로 작용되는데 면역계 교란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물질이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여 면역세포가 염증 물질을 마구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체내 염증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 우리 몸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인병이나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잦은 음주. 술의 경우 섭취 권장량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에 맥주 2캔 이하, 여성 기준으로 하루에 맥주 1캔 이하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3캔씩 매일 음주를 하게 되면 적정량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의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음주는 당뇨병 및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술은 그 자체로도 칼로리가 높아서 뱃살을 늘어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알코올 자체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내 베타 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췌장처럼 당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듯 당을 조절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간에는 당을 조절하는 세포가 있는데 술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에 부담이 가면 당대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 수면이 너무 부족해도 당뇨병이 생길 위험도가 높아지고 수면량이 너무 많아도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 미만이면 수면 시간이 평균 7시간인 사람과 대비하여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5배 이상 높았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당뇨병과 수면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면 시간이 평균 10시간 이상이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2% 정도 높았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적게 자도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왜 당뇨병이 유발될 수가 있을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당이 땡긴다 라는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이 땡기는 이유는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위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체내 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물론 한두 번 늦게 자는 정도의 수면 부족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오랫동안 습관으로 정착되어 수면이 부족해지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잘 때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자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증 인자가 발생됩니다. 아까 체지방과 뱃살이 많아지면 당뇨병의 위험도가 확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당뇨병이 생기면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사람은 밤 10시 정도에 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34%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또 수년 동안 무호흡증에 노출된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5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과 양은 당뇨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야채나 채소를 편식하는 습관.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식이섬유를 20g 이상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0% 정도 낮아지는데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탄수화물은 물론 당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혈중 당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천천히 되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게 되므로 적당한 야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 적당한 운동은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3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만 해도 당뇨병의 위험도가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을 소모하고 근육량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당을 더 소모하는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혈중 당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걸 예방하는 것이죠.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건 당뇨병에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활 속에 배어있는 습관만 교정해도 당뇨병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전 건강검진이나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습관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도가 확 높아지는 나이는 만 45세 이후인데요. 그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당뇨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신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